8월 하순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이어 하순에 들어서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마 전선과 적약골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만도 전국적으로 평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8월 하순 전국 평년 강수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적약골과 습한 바다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28일과 29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해비 침률은 평년 정도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월 하순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시기는 이삭이 여무는 시기로서 여문율과 초날 질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수종이 끝난 후 열흘경부터 다원소 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식물 용량제들을 정보당 500 내지 600리터씩 3회 이상 분무해 주어서 빛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논물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논물 관리를 철저히 포화 수식 또는 간단 물대기 방법으로 진행해야 뿌리 활성을 최대로 높여서 여문율과 초날 질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하순에 많은 폭우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길 정리를 질적으로 하고 배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등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병들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살균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살균제를 한 주일 간격으로 1, 2회 정도 분무해 주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일제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역사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5년 8월 24일, 일제는 군사기밀의 누출을 막고 강제징용의 참혹성을 감추기 위해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은 패망 후에도 계속됐는데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입니다.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감행한 조선인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 대학살 만행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접하고 홋카이도에 강제로 끌려와 혹사당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국으로 보내줄 것을 일본 정부에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침략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끌어간 청장년들로서 일제의 비밀 기지들과 군사시설들에서 너희러동에 혹사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저들이 저지른 극악한 살인범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며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서 패망의 쓴맛을 보게 된 분풀이와 안가품을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런 잔인한 대학살 만행 흉계를 꾸몄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1945년 8월 24일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귀양시켜준다고 속여 해군 수송선 오키시마마루에 태워 항행하던 도중 마이즈루항 부근에서 폭파시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의도적인 학살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폭침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이역의 검푸른 날바다에 억울하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만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폭침 현장에서 가까스로 헤엄쳐 무태오른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는 수용소의 중기 탱크를 폭발시켜 또다시 수십 명의 조선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마이주르항 가까이서 살던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은 후 약 2주일 동안 매일과 같이 시체와 유물들이 물 위로 떠올랐으며 바닷기슭에 밀려나온 시체들은 일본 해군 병사들이 몰래 끌어가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제는 저들의 범죄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우기시마 마루가 기레오에서 폭침된 것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마저 모조리 학살함으로써 저들의 죄행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핵책했습니다. 역대적으로 일본은 우키시마 마루의 범죄 진상을 감추었으며 지금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막 속에 감춰보려고 해도 그 진상은 가리울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1954년에 우키시마 마루의 잔해를 꾸려올려 검사한 데 의하면 이 배의 밑창이 명백히 밖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배가 기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침몰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처음부터 부산이 아니라 폭침 장소인 일본인 마이주르항 앞바다를 항로로 정하고 떠났으며 폭발 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이 부랴부랴 보트를 타고 달아난 사실, 폭발 시에 물기둥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다는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는 이 사건이 일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한 잔악무도한 범죄 행위란 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처럼 패망 이후에까지 다른 나라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이런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영혼들의 피해 절규가 기전에 들려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참관을 통하여 침략자 일제 절천지 원수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남긴 원한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으며 기어이 천백배로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복수자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날조하고 생물안전 분야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폭로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성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생물 방어 태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을 골고든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이 지정학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주 위협에 대해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기회가 있으면 다른 나라를 옥죄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시대의 흐름에 저촉되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시에서 17일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이날 시에서 15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것이 62년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강수량이라고 평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2100년에 가서 약 14만 9천 평방킬로미터의 빙하가 녹아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빙하의 급속한 감소는 수문 현상을 포함해서 세계 물 순환의 많은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바닷물면 상승을 초래해서 바닷가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존 활동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빙하 붕괴에 의한 큰 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관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케니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자가 절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밀렵 행위와 서식지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케니아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사자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현재 2,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극심한 가물 등 기후변화의 효과로 해서
사자를 비롯한 많은 종의 야생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학자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생 동물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각국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독천과 여덕에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조선동의 북부로 이동하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라선시, 함경남도 북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 남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소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